안녕하세요. 김태원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의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두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산이 이제 사업형 지주회사라고 해서 보시게 되면 밑에 다양한 회사들 지분을 갖고 있고 이 지분을 100% 갖고 있는 이런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에 대한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외에도 50% 이상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이 지주회사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두산 에너비티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 두산 에너비티를 통해서 이런 제조업체들을 또 지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두산 자체는 보면 자체 사업이 있습니다. 전자 비지 이런 것들도 있고, 디지털 이노베이션 BU도 있고, 그리고 두산 에너비티는 자회사를 갖고 있고, 두산 바켓도 자회사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체 사업도 있고, 자체 사업이죠. 사업도 갖고 있고, 계열사를 통해서 지배를 하는 형태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주회사, 사업형 지주회사라고 부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두산은 보유하고 있는 이 회로기판, 전자회로기판 쪽에 이쪽도 사업 괜찮게 나오고 있고, 하지만 이제 지주회사로서 가장 큰 수익은 두산 에너비티와 두산 바켓, 제조업 쪽에서 나오고 있고, 두산 바켓이 최근에 좀 실적이 나빴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가장 덩치가 큰 두산 에너비티의 실적이 살아나면서 전반적으로 주가는 우상향하는 차트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도 그렇게 이 두산 에너비티가 이 원래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원전 쪽이 주력 사업인데 지난 3년 동안 이 원전 쪽 사업을 못 해왔습니다. 이건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한다고 윤석열 정부에서 말을 했지만 실제로 예산을 배정을 해서 이 원전 사업을 벌이거나 이런 것들은 말만 많았지 제대로 되지 않았고, 그나마도 이제 신한울 원전 3호와 4호기를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해서 건설을 하겠다 하면서 그 첫 번째 매출액이 올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산 에너비티의 실적이 원전 쪽 이제 실적이 발생하면서 실적이 이제 개선되기 시작했고, 또 요번에 이제 그 체코 원전 수주하면서 이런 부분에서도 수주가 또 실적이 괜찮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 소형 모듈러 원전 이쪽에서 진짜로 이제 그 맨날 설계만 하다가 요번에 처음으로 건설을 합니다. SMR 건설에 대해서 이 주기기는 두산 에너비티가 맡을 가능성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또 실적이 또 나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그거 외에도 이제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들이 나아지면서 그런 것들을 지원법 수혜를 보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좀 뭔가 좀 나아지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그 사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중에 특히 이제 두산 에너비티하고 두산 바켓 같은, 또 두산 퓨어셀 이런 사업들, 이런 상장사들이 나름대로 괜찮게 그 실적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연결손익계산서상에서는 지금 1분기는 매출 내용이 줄어들었고 영업이익도 큰 폭으로 줄어들어서 연결로 봤을 때는 실적 둔화로 보이지만, 이게 개별로 봤을 때, 별도로 봤을 때는 매출 내용이 분기별로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큰 편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당기순이익도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이제 지분법 평가를 받는 회사들의 실적이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깎아먹은 건데, 전반적으로 지주회사 두산 자체는 괜찮게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두산에 대한 그 평가는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산은 지주회사다 보니 두산의 박씨 집안 일가가 이제 거의 지분을 다 갖고 있는데요. 다 갖고 있다 보니 30% 정도 안정적인 그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게 온 그 가족들이 다 들어와서 40% 정도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이라 이게 좀 이 가족들끼리 촌수가 늘어나면 이제 남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실질적인 최대주주라고 할 수 있는 박정원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지분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나중엔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리고 그 국민연금공단에서도 한 8% 정도 지분을 갖고 있어서 이런 쪽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지분이 한 40%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50% 정도 지분이 잠겨 있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요번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뭐랄까 예전에 그 담합 가격 담합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게 한수원하고 거래가 중단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 일정 기간별로 이제 그 예전에 2024년 그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계약 이제 거래가 중단된 적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두산 로보틱스를 자회사로 갖고 있는데 이 두산 로보틱스 그러니까 지분을 약 한 80%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 부분씩 해서 34%해서 이 한 70%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그 보유예수가 풀리게 되죠. 그래서 지금 1년 상장일로부터 1년 보유예수를 했던 34.09%는 이제 보유예수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이 지분은 매각도 가능하지만 두산 로보틱스의 실적이 아직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매각은 못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예전에도 이제 이 두산 로보틱스 지분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두산 바켓을 이 두산 로보틱스 계열사로 집어넣는 이 구조조정 작업을 내놨지만 이거는 이 금감원에서 유가증권 신고서가 이제 이제 정정을 때려 맞으면서 결국은 실패를 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두산그룹은 박씨일가들의 이제 지주회사 두산에서 지분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산 로보틱스 지분을 매각해서 그 돈으로 이제 오늘과 그 배당금이나 이런 걸로 지급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좀 여의치가 않았죠. 근데 그렇게 된 게 예전 두산 건설 때문에 두산 그룹이 워크아웃 들어가면서 그때 이제 오늘가들이 사재를 출연한 게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말 그대로 이제 오늘 일가에 대한 책임을 좀 어느 정도 해주기 위해서라도 보유하고 있는 두산 지분의 가치를 올린다든가 아니면 두산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이제 배당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두산 박씨일가들에게 이 베네핏을 주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바켓에 주식 수합을 통해서 바켓 지분을 이 두산 로보틱스에 넘긴다는 게 이 바켓의 매출은 조단인데 이 두산 로보틱스는 몇백억 정도밖에 안 되는 매출 규모이기 때문에 이거를 넘겨받았을 때는 좀 말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금감원에서 이 유가증권 신고서를 계속 정정을 때리면서 이걸 안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가 실패했고 결국 이제 두산 로보틱스를 쓰는 방법 외에 두산 자체의 지분 가치를 끌어올리는 쪽으로 지주회사다 보니 자회사들 실적이 괜찮게 나오면 지주회사의 이 주가에 그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부터 주가가 꽤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분도 한 외국인 지분들 11%에서 지금 12%대까지 좀 올라온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두산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 하반기 8월 5일부터 해서 주가가 꾸준히 122,200,000원에서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지금 585,000원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꽤 많이 오른 겁니다. 올해 들어와서도 그렇고 2분기 들어와서 특히 실적이 많이 올랐는데 이거는 이제 체코 원전을 수주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진 것이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두산에 대해서 이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손바뀜이 좀 이루어지면서 좀 쉬어가는 자리랄까요? 왜냐면 1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적정 주가 한 48만원 정도로 평가되는데 2분기 실적은 확실히 좀 그보다는 나아질 수도 있다라는 말들이 나오면서 두산에 대해서 주가 재평가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58만원, 거의 60만원대까지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한번 좀 쉬어가지 않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손바뀜이 좀 이루어지고 그래야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두산이 회사 자체는 이제 지주회사 두산 자체가 좋지만 그래도 좀 한번 숨을 쉬고 가야 되는 그런 자리가 왔다 이런 말들이 나오죠. 그래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 한 48만원대까지는 주가가 한번 조정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저가매수 나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